다이어트나 관리가 된 상태에서 포토샵이 들어가는 거랑 아닌 거랑의 차이는 사실 여자들은 다 알잖아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1kg 빼는 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체질이고 너 최근 한 10년 본 것 중에 제일 관리가 잘 된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했었고, 확실히 그 사진에 대한 저 스스로 만족도가 조금 더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일단 아사이보를 생긴 종류별로 다 사봤거든요. 확실히 이쪽 부분이 조금 더 올라가는 게 느껴지시나요? 얘는 액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잘 붓는 사람들 특징, 진짜 눈이 엄청 많이 부어요. 확실히 이런 붓기 케어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집에서 꾸준히 해보면서 저에게 효과 있었던 그런 홈케어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홈케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바라는 그런 목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목표는 일단 다이어트였고, 두 번째가 이제 피부 관리랑, 아무래도 드레스 같은 걸 입었을 때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몸의 선, 체형에 관한 관리에 대해서도 조금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저는 평상시에 진짜 많이 붓는 편이어가지고 이런 붓기를 조금 그때그때 어떻게 뺄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많이 찾아보고 시도를 해봤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저한테 효과 있었던 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주변에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뭐 한 끼만 안 먹어도 1kg가 금방 내려가고, 그리고 화장실만 잘 갔다 와도 2, 3kg가 빠진다, 이렇게 자랑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밥을 뭐 두 끼, 세 끼 이렇게 안 먹어봐도 0.1, 2kg 이상 빠져본 적이 없고, 이것도 물론 먹으면 또 금방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뭐 화장실 간다고 해서 몸무게가 줄어드는 것도 전혀 없는 거예요. 운동을 했을 때에도, 같이 운동을 했을 때 친구들이 막 3, 4kg씩 빠지는 게 보이는데 저는 1kg도 안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평생에 다이어트를 꾸준히 해봤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또 성공했던 적이 없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1kg 빼는 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체질이고, 대신 1kg가 빠지고 그 이상 빠졌을 때 다른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 와, 너 살 되게 많이 뺐다. 너 얼마나 살 뺀 거야?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촬영 날까지만 해도 사실 뭐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봤을 때 뭐 채연아 너 살 되게 많이 뺐다 이런 얘기는 사실 듣지도 못했던 것 같고, 실제로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것들을 봤을 때도 다이어트나 관리가 된 상태에서 포토샵이 들어가는 거랑 아닌 거랑의 차이는 사실 여자들은 다 알잖아요. 근데 촬영 때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관리가 그렇게까지 잘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본식 때 제가 이제 조금 더 신경을 쓰자라고 다짐을 했고, 그리고 아무래도 본식 때는 청첩장 모임하랴 뭐 이리저리 신경 쓸 것도 많고, 아무래도 몸이 조금 힘들다 보니까 조금 더 살이 빠지기도 했고, 관리에 재미를 붙이다 보니까 이게 확 그 흐름을 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식 때는 이제 가족들이 봤을 때 너 최근 한 10년 본 것 중에 제일 관리가 잘 된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했었고, 뭐 동생 같은 경우도 결혼식 준비할 때쯤에는 그래도 더 평상시보다 자주 봤었는데 볼 때마다 살이 빠지고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게 보인다라고 할 정도였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결혼식 날 사진을 찍어준 걸 봤을 때 포토샵이 안 된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그 사진에 대한 저 스스로 만족도가 조금 더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번 더 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이제 결혼식이 끝나고 그때만큼 그 관리의 정도를 유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돌아오긴 했지만 이제 날씨도 풀리고 봄이 지나고 이제 또 금방 여름이 올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저도 다시 한번 관리를 시작해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꿀팁들이 있었는지 제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바로 먹는 걸 조절하는 건데요. 사실 평상시에 저는 먹는 걸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먹는 걸 조절하는 게 정말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촬영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원래 살을 빼려면 운동을 하면서 닭가슴살을 먹어야 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가지고 헬스도 다니고 집에 닭가슴살도 종류별로 조금 사놓고 먹고 이렇게 했었는데 생각보다 살이 잘 안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닭가슴살이 먹기 싫고 뭔가 이거를 먹었을 때 포만감이 느껴지지도 않고 그리고 저는 먹는 게 삶에서 좀 큰 부분에 삶의 행복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먹는 걸 그렇게 자제를 하다 보니까 저의 삶의 행복도가 조금 많이 떨어지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꾸준히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서 조금 살이 덜 찌게 포만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음식을 찾자 하고 이것저것 도전을 해보다가 정착한 게 바로 아사이볼입니다. 저는 조금 달달하고 뭐 새콤하고 그런 과일도 좋아하고 요거트도 좋아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접목시켜서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아사이볼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진짜 뭐 탄단지 비율 따져가면서 이런 다이어트를 정식적으로 조금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저거 그렇게 큰 효과 있을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실 수는 있지만 저같이 약간 다이어트 초보자들에게 중요한 거는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빡 낼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꾸준히 오래 유지할 수 있고 그러면서 내가 효과를 봐서 조금 더 열심히 관리를 하게끔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본식 때는 사실 출근할 때 아침은 잘 안 먹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바나나나 그런 걸로 아침을 때우고 그리고 점심에는 자유식을 했어요. 대신 본식하기 한 달 반 전에는 자유식이라고 해도 먹고 싶은 걸 먹되 딱 반 정도, 원래 먹는 양의 반 정도만 먹으려고 노력을 했고 밥보다는 반찬이나 다른 것들 위주로 먹으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녁은 다른 거는 안 먹고 아사이볼로 대체를 해가지고 먹었는데 아사이볼이 제가 먹었을 때는 조금 질리지도 않고 맛있기도 맛있고 간단하기도 간단하고 조금 다양한 과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영양적인 부분에서도 한 가지 뭐 닭가슴살만 먹는 것보다는 훨씬 저한테는 좋았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설명은 그만하고 그 아사이볼을 어떻게 만들어 먹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사이볼을 만드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재료들입니다. 이런 것들 제가 어떻게 계량해서 먹는지도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다이어트이다 보니까 그냥 막 먹고 싶은 양대로 먹는 게 아니라 정량을 정해서 먹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울에 0점을 맞춰가지고 계량을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믹서기가 필요한 제품 음식이어가지고 바로 갈 수 있는 믹서기 통에다가 넣어서 진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딱 요거트가 100g 정도 들어가거든요. 요거트 100g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 바로 이 과일인데요. 짜잔! 바나나입니다. 사실 바나나를 굳이 얼리지 않고 생으로 해서 넣어 먹어도 되는데 바나나가 진짜 쉽게 까매지고 날파리들도 되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익었다 싶은 바나나들은 이렇게 제가 소분해가지고 얼려뒀어요. 그러면 조금 더 길게 먹을 수 있고 좀 편하게 손질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때그때 꺼내서 먹기에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바나나 같은 경우는 지금 딱 넣었을 때 74g 정도 되거든요. 이게 바나나 큰
실물로 했을 때 사실 하나가 안 되는 양이긴 한데 대략적으로 제가 이렇게 썰어놓은 거 기준 한 6개에서 많으면 7개 정도 넣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이 파이브베리인데요. 아사이베리를 어디서 구하지? 하다 보니까 이제 쿠팡에 이렇게 5가지 베리 종류들을 묶어서 얼려놓고 파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정착했습니다. 이것도 50g 정도 넣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갈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게 바로 이 아사이베리 가루입니다. 확실히 이 가루를 넣었을 때 훨씬 더 색깔도 나고 아무래도 보기에 좋은 게 먹기도 좋잖아요. 그래서 색깔도 더 잘 나기도 하고 향도 더 많이 나고 그런 아사이베리 자체의 그런 효능이 조금 더 많아질 것 같아가지고 영양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한 스쿱으로 넣어놓고 같이 갈아주고 있습니다. 사실 설명을 하면서 만들어서 그렇지 이거 실제로 혼자서 슉슉슉 했을 때는 만드는 거 3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맛을 보장하니까 조금 나는 그래도 좀 맛있는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거 한번 꼭 사서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다 갈아주셨으면 이제 예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볼에다가 옮겨 담아주시고요. 이게 아이스크림 같이 되게 새콤해가지고 진짜 저한테는 취향 저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맨날 먹어도 사실 전혀 안 물렸어요. 여기 위에 이제 조금 색다르게 먹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뭐 딸기나 귤 같은 거 넣어서 먹어도 맛있고요. 사실 저는 평상시에는 딸기, 귤, 복숭아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 아사이볼은 바나나가 되게 조합이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과일을 올려서 먹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이제 비장의 무기, 바로 이 그래놀라들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씹는 것들이 없고 다 부드러운 것들만 들어있다 보니까 이게 포만감이 조금 덜 느껴질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수많은 다이어터분들이 그릭 요거트랑 같이 드시는 이런 그래놀라들을 조금 서치를 해가지고 그 중에 맛있는데 성분 괜찮은 그런 것들을 조금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딜립 같은 경우는 초코 그래놀라거든요. 이건 되게 동글동글 환처럼 생겼는데 엄청 바삭바삭하고 달달하니 맛있어요. 근데 다른 것들에 비해 성분도 되게 좋다 그러고 평상시에 다이어트 하는 친구들이 추천을 해줘가지고 사보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되게 조그만 코코볼처럼 생겼는데 얘가 좋은 게 여기에 넣었을 때 그 시리얼 같은 경우도 우유에 넣었을 때 눅눅하게 먹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있죠. 근데 얘도 아무래도 좀 얼어있고 요거트이고 약간 그러다 보니까 넣었을 때 금방 눅눅해지는데 얘는 진짜 마지막까지 바삭바삭함이 살아있어가지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건강하게 달달한 걸 먹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어떤 날은 이거를 그냥 한 봉지를 여기에 탁 털어 넣어가지고 같이 비벼 먹어줄 때도 있고, 또 다른 날 나 그래도 오늘 좀 힘들었어, 칼로리가 조금 더 높더라도 나는 맛있는 걸 먹어야겠어 하는 날에는 이 2가지를 섞어서 먹고 있는데, 이거는 루트의 소보로 그래놀라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소보로 빵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들만 모아놓은, 그래서 맛이 없을 수 없는 부분인데 이게 그래놀라로 나와 있어가지고 진짜 맛있거든요. 이게 대용량이라고 하는데 사실 사놓고 마음껏 먹으면 이거 진짜 금방 먹어요. 그래서 이거 먹을 때는 조금 자제를 하면서 먹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꼭 하면서 먹으셔야 되고, 이것도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먹어보다가 정착을 한 건데 바로 그래놀라 바이트입니다. 그 중에서도 코코아 바닐라 맛인데 얘도 좀 이렇게 조리퐁 같은 애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코코아 색깔도 있고
이렇게 그냥 일반 갈색깔도 있는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저 진짜 초딩 입맛이어서 제가 맛있다고 한 거는 웬만한 분들이 다 맛있다고 할 텐데 평상시에 조금 달달한 거 좋아하시는 초딩 입맛 분들은 이거 진짜 꼭 사서 드셔보세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막 넣어 먹으면 조금 다이어트의 그 목표가 조금 불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그람수에 맞춰가지고 넣어줄게요. 오늘은 열심히 일했으니까 조금 달달하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두 개는 보통 섞어서 먹어가지고 두 개 섞어서 28g으로 맞춰서 먹겠습니다. 짠!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아사이볼을 만들어 왔는데 실제로 진짜 간편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달달한 거 먹으면서 다이어트 할 때는 좀 죄책감 느낄 때가 많은데 사실 뭐 내가 엄청 튀긴 거 먹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괜찮잖아 하면서 나름 마음의 위로를 주면서 맛있게 먹다 보니까 좀 오랫동안 꾸준히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진짜 다이어트식이 아니라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제가 만든 아사이볼을 다 먹었는데 아무래도 그래놀라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꾹꾹 씹으면서 먹어서 조금 더 천천히 먹으니까 포만감도 생기고 그리고 다시 먹어도 항상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꼭 만들어 드셔보세요. 짠! 제가 설명해드릴 두 번째 팁은 바로 괄사를 이용한 홈케어인데요. 괄사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왔습니다. 괄사는 사실 제가 평상시에 약간 하나에 꽂히면 이것저것 다 비교해서 써봐야 되는 성격이다 보니까 괄사 종류가 집에 있는 게 진짜 많아요. 약간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생긴 종류별로 다 사봤거든요. 이렇게 납작한 모양, 이거 제일 초창기에 많이 보였던 모양인데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컵처럼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도장처럼 생긴 것도 있고 그리고 이건 이렇게 세트인데 이렇게 Y자형이랑 이렇게 앞에 돌기 부분이 있는 이런 괄사들을 집에다가 되게 많이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괄사는 조금 습관이 안 되면 매일매일 하기에 힘든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무래도 드레스 입었을 때 사실 하체는 드레스가 다 가려주기 때문에 크게 관리를 꼭 해야 된다까지는 아니지만 시간 대비 내가 꼭 선택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여기 있는 이 승모근 부분이랑 팔뚝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플래너 할 때 아무리 마른 신부님들이라도 항상 드레스 입기 전에 고민하시는 게 팔뚝이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드레스를 입었을 때도 팔뚝이 너무 두꺼워 보이면 어쩌나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제가 어떤 것들을 초점으로 어떻게 괄사를 했는지도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괄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피부에 마찰이 생기면 안 좋기 때문에 크림이나 오일 같은 걸 꼭 발라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몸이 건성이다 보니까 웬만한 크림은 바르고 괄사를 하다 보면 너무 빨리 흡수가 돼서 피부가 이렇게 밀려서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오일을 정착을 했고 오일 같은 경우도 너무 미끌거리고 잔여감이 많이 남으면 찝찝한데 이 눅스 오일이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괄사랑 완전 찰떡궁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양가 어머님들한테도 괄사랑 같이 이거를 선물을 해드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얘는 끈적임은 없고 흡수가 싹 되는데 괄사를 했을 때 밀리지 않다 보니까 진짜 너무 좋아서 아마 마사지 오일은 계속 여기에 정착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얘가 노란 색깔 기본은 향이 없는데 이 핑크 색깔은 향이 있다고 해서 사봤거든요. 근데 약간 은은한 꽃향이 나면서 이것도 또 하나의 힐링이 되는 느낌이어가지고 아주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걸로 제가 얼굴을 어떻게 괄사를 하는지 그리고 어깨 여기 승모근 있는 부분이랑 팔뚝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오일을 이렇게 손으로 비벼가지고 손의 열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몸 부분에 발라줍니다. 이렇게 하면 손에 오일이 진짜 하나도 안 남아있다고 할 정도로 싹 흡수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일단 제가 여기 승모근 있는 데부터 먼저 할게요. 집에 어떤 발사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악력이 약한 편이어가지고 좀 다양한 괄사를 사용하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일단 이렇게 납작한 걸 가지고 계시면 여기 오돌토돌한 돌기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아니면 약간 이렇게 도장이나 이렇게 생긴 돌기 있는 부분을 먼저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로 일단 여기 측두근이라고 하죠? 옆머리 있는 부분을 한 10초 동안 이렇게 마사지 해줍니다. 괄사를 할 때 흔히들 하시는 실수가 너무 세게 하다 보니까 아프기도 아프고 피부에 자극이 많이 가기도 가고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힘을 조금만 주고 좀 부드럽게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롤링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쪽 측두근을 이렇게 해주셨으면 이제 두 번째는 목 뒷부분을 할 건데 목 뒷부분도 이렇게 풀어주시면 진짜 시원하거든요. 이렇게 목 뒷부분을 해줬고 이 괄사 같은 경우는 여기 뒷부분에 이렇게 꾹꾹 눌러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여기 뒷목 부분?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꾹꾹 눌러줍니다. 저는 평상시에 편두통도 좀 심한 편인데 두통이 너무 심할 때는 이렇게 목 뒷부분을 마사지 해주면 훨씬 두통이 덜해지더라고요. 그 다음은 이렇게 납작한 괄사를 이용해서 여기 이 부분을 괄사를 해줄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우둘투둘한 부분이 있고 곡선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이 곡선 부분을 사용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쇄골 밑에서부터 가슴 아래쪽 부분을 향해서 이렇게 훑듯이 내려주세요. 이때도 너무 세게 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내려준다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여기서 이쪽으로 이제 빼주실 건데 보통 상체에서 여기 겨드랑이 밑에 있는 이 부분이 쓰레기통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로 노폐물을 배출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내려주셨다면 이렇게 겨드랑이 있는 쪽으로 밀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은 여기 이 좁은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쇄골 시작하는 부분에서 여기 어깨 끝나는 지점까지 훑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팔 부분인데요. 팔 부분에도 이렇게 오일을 한번 묻혀주도록 할게요. 팔뚝 부분도 이 잔스를 통해서 제가 한번 괄사를 해보겠습니다. 팔뚝은 이렇게 반대편 귀를 잡는다는 생각으로 팔을 이렇게 들어서 넘겨주시고 여기 안쪽에 있는 것부터 이렇게 겨드랑이 쪽으로 이렇게 내려주세요. 이렇게 안쪽 해주셨으면 여기 바깥쪽도 이게 하는 사람들은 시원하다고 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덜 풀려 있다 보니까 진짜 많이 아프실 거거든요. 저도 처음에 진짜 너무 아파서 손을 대기가 무서울 정도였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아프다 보니까 조금 할 때마다 많이 아프긴 하네요. 오늘도 좀 많이 아파요. 아직 여기 림프가 안 뚫렸나 봐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승모근이랑 팔뚝 부분은 끝이 났고요. 얼굴 부분은 제가 지금 화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메이크업 지우고 와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얼굴도 메이크업도 지우고 왔습니다.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 저의 3단 변화를 보여드리는 것 같네요. 얼굴도 마사지 하기 전에 오일이나 평상시에 바르는 크림 같은 거 발라주시면 좋거든요. 저는 크림을 발라도
이게 금방 흡수가 돼서 괄사할 때 너무 여기가 자극이 되는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얼굴에도 이렇게 오일을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돌기 있는 괄사 있죠? 이 부분으로 똑같이 여기 옆에 있는 축두엽이랑 두피 부분을 한번 풀어주도록 할게요. 여기 관자놀이 있는 이 부분을 좀 많이 풀어주시면 좋아요. 귀 뒤에서부터 목 뒷부분을 이렇게 훑어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쪽도. 그리고 얼굴에 할 때는 사실 이런 모양의 괄사가 제일 좋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얼굴 각각에 맞춰서 괄사하기에 딱 설계가 되게 잘 되어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얼굴은 거의 얘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얼굴은 여기 턱끝에서부터 이렇게 귀 여기까지 위까지 쭉 끌고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가운데 부분, 눈 밑 부분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확실히 이쪽 부분이 조금 더 올라가는 게 느껴지시나요? 제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쪽은 조금 있다 하고 이쪽 먼저 해볼게요. 그 다음에는 여기 눈썹 있는 부분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이 동그란 부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훑고 지나가 주세요. 그리고 여기 얇은 부분으로 이렇게 노폐물이나 붓기 같은 걸 이렇게 쑥 끌어모아서 뒤쪽으로 다 빼버리겠다는 마음으로 잠깐 했는데도 한 3분도 안 됐거든요? 근데 오른쪽 왼쪽 비교했을 때 여기가 조금 더 올라간 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턱 부분도 그렇고 확실히 괄사를 꾸준히 해주면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TV 보면서 멍 때리면서 이렇게 턱 부분도 여기 이중턱 있는 부분이 보기 싫기 때문에 그리고 이 괄사가 여기 중간중간 다 돌기가 있어서 이렇게 혀를 눌러주기가 되게 좋아요. 이렇게 한 주에 2번이라도 꼭 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이게 습관이 들면 또 금방금방 하기 때문에 다시 오늘부터 또 열심히 실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괄사를 통해서 얼굴 그리고 승모근, 팔뚝을 어떻게 제가 관리했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관리하는 게 바로 붓기 관리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되게 잘 붓는 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다리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신체 부위에서 이제 붓기가 계속 배출되지 못하고 쌓이면 그게 그대로 살이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사실 저는 그거를 그냥 귀찮으니까 계속 방치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관리를 할 때 붓기 관리를 하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붓기 관리를 했던 2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이 붓기차를 마시는 건데 붓기차가 제가 먹어본 게 되게 많았거든요. 약간 호박 티 같은 것도 먹어보고 했었는데 이거는 우연히 이제 제가 알게 돼서 먹게 된 오라라 히알 VT라는 건데 얘는 액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가지고 다니기 쉽게 되어 있어서 되게 좋고 그냥 일반 정수기 물이나 저는 조금 시원하게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얼음물에다가 이렇게 타서 먹기도 하고 따뜻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따뜻한 물에도 타서 티처럼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얘가 이런 제가 먹어본 붓기차 중에서는 맛이 아예 없는 편은 아닌데 사실 지극히 초딩 입맛인 저에게는 막 엄청 맛있는 맛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숨 참고 호로록 마시기에는 나쁘지 않은 정도여가지고 이거를 조금 꾸준히 먹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내가 티를 몇 번을 먹어봤고 저 티로 뭐 얼마나 내가 달라지겠어?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먹어본 사람 중에
아무것도 평상시랑 달라진 거 없이 뭐 갑자기 운동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식단을 한 것도 아닌데 이것만 먹었는데 다 한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을 때 거울을 봤을 때 나 뭔가 좀 달라졌는데? 더 괜찮아졌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그게 딱 들면 이것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평상시랑 똑같이 뭐 다른 날보다 운동을 더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식단을 엄청 빡세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평상시랑 똑같이 생활을 하면서 이거를 사서 먹기 시작했었는데 한 2주 차부터는 거울을 봤을 때 뭔가 살이 엄청 빠져있다 이런 건 아닌데 얼굴에 붓기가 확실히 줄어들다 보니까 조금 더 정리되어 보이고 좀 더 또렷해 보이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붓기 관리도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 좀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먹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바로 이렇게 생긴 최첨단으로 보이죠? 이 바로 눈 마사지기인데 우연히 이거를 알게 돼가지고 제안을 받아서 이걸 한번 써봤었거든요. 근데 얼굴이 잘 붓는 사람들 특징 진짜 눈이 엄청 많이 부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추위를 많이 타다 보니까 조금 따뜻하게 해놓고 자고 일어나면 눈이 너무 많이 부어 있어가지고 항상 출근했을 때 사람들이 채라야 너 어디 아파? 라고 물어볼 정도로 눈이 되게 많이 붓거든요. 그런데 뭐 사실 촬영할 때도 그렇고 본식날, 특히 저는 본식이 12시 첫 타임이었기 때문에 조금 나 이거 붓기 안 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했었는데 이 눈 마사지기가 있으면 확실히 이런 붓기 케어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이렇게 하면 조금 웃기긴 한데 사람마다 이게 얼굴 생긴 게 다 다르잖아요. 이목구비도 다르고. 근데 이런 식으로 다 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눈에 맞는 위치를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 전원을 이렇게 켜가지고 작동하는 것도 되게 쉬웠어요. 이렇게 전원 버튼을 꾹 누르면 전원이 켜지고 한 번 눌렀을 때는 이렇게 빨간 색깔 불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빨간 색깔 불이 들어오면 온찜질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한 번 더 눌렀을 때는 보라색깔 빛이 되거든요. 이 보라색은 냉찜질이랑 온찜질이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일반 모드보다는 조금 더 길게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 한 번 더 이렇게 누르면 파란 색깔 불이 들어오거든요. 이거는 이제 냉찜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고 그냥 소파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붓기를 빼기 위해서는 아침에 이걸 통해서 냉찜질을 많이 했고요. 냉찜질을 이렇게 하면서 가면 확실히 저희가 저 숟가락 얼려놓고 눈에 이렇게 많이 갖다 대잖아요. 근데 그걸 했을 때 항상 조금 아쉬웠던 거는 내가 하고 싶은 날 보면 꼭 내가 숟가락을 안 얼려놨어. 그리고 숟가락을 눈에 이렇게 하면 눈알이 빠질 것 같이 너무 시리다 보니까 이거를 뗐다 넣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생각보다 번거롭더라고요. 근데 얘는 딱 적당하게 냉찜질 되는 온도를 유지하면서 딱 필요한 시간만큼 해주다 보니까 가는 동안에 뭐 예를 들면 샵 가는 동안에 이동하는 시간에 그냥 이렇게 잡고 있거나 아니면 의자 좀 제쳐놓고 올려놓고 있으면 되다 보니까 이것도 붓기 케어 하는데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았던 거는 얘는 이제 저녁에 저는 사실 시력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계속 콘택트 렌즈를 끼고 있거든요. 맨날 회사에서 이제 컴퓨터를 오래 보고 있고 휴대폰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은데 그럴 때면 이제 저녁에 씻고 소파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온찜질을 해주니까 확실히 눈의 피로가 확 풀리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저의 눈 관리도 해주면서 붓기 관리까지 할 수 있는 이 마사지기도 아주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저는 오늘도 이렇게 냉찜질을 하면서 눈 붓기 관리를 한번 해봤는데 이게 들고 다니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은 사이즈여가지고 여행 갈 때나 그리고 뭐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샵 이동하실 때나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서 하기에 되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앉아서도 할 수 있게끔 고정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거 담당자님이 보고 계시다면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이게 어떤 제품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도 같이 넣어 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결혼식을 앞두고 집에서 했던 홈케어 꿀팁들을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처음에는 풀 세팅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이렇게 자연인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엔딩을 찍고 있는데 이번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되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혹시 제가 설명해드린 방법 외에도 나 이렇게 했는데 진짜 괜찮았다, 효과 좋았다 하는 그런 꿀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저도 아직까지 더 좋은 꿀팁이 없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남겨주시면 저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생각보다 결혼을 앞두고 준비하시는 많은 예비 신랑 신부님들이 제 콘텐츠들을 많이 봐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랑 신부님들끼리도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